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스칼리오 스칼링 of DPU based JBOF key value store with envoy of target offload라는 논문이고 OSDI 25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일단 백그라운드는 간단한데요. key value store에 스루풋이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캐패시티 큰 게 많이 필요하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데서 이런 키밸류 스토어 관련 워크로드가 많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이런 서버 아키텍처를 보면 보통 NIC 하나 달려있고 CPU 누마루 한 2개 정도 달려있고 그리고 PCI 스위치, SSD 이렇게 다 꽂혀 있는데, 보통 이제 누마루 하면 CPU 하나당 300에서 500W 정도 소모가 되고, 요게 SSD를 4개에서 24개까지 붙어있는 이런 환경에서 CPU 2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붙어있는 구조니까 이렇게 되면 파워 낭비가 심하다. 그런데 이제 DPU라는 게 나오면서 DPU 기반 어프로치들 같은 경우에는 DPU 안에 이런 NIC가 하나 달려있고, 그리고 여기 암코어가 달려있게 되는데요. 이 암코어에 PCI 스위치를 통해서 SSD에 직접 접근할 수 있으면, 그러면 DPU 기존 서버에 비해서 DPU는 소비 전력이 훨씬 낮으니 조금 더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냐, 에너지 이피션스가 있지 않냐라는 게 이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첫 번째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DPU가 기존의 SSD를 많이 붙여있는 환경에서 서비스만 잘 된다고 하면 당연히 에너지 이피션시는 높을 텐데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DPU 기반 어프로치들이 제법 많이 등장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서버에서도 블루필드 3 DPU를 꽂고 NVMe SSD 36개를 바로 그냥 어태치해서 사용하는 구조로 이제 서버가 나왔다고 하고, AZ 기반의 이런 서버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버들은 이제 SSD 36개까지 꼽아도 앞에 DPU가 하나만 달려있고 호스트가 없어도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DPU들이 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이 그래프는 SSD 개수가 증가할 때 읽기 성능과 CPU 사용률을 함께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파란색 막대에서는 SSD에서 읽을 수 있는 읽기 IOPS고, 빨간 선은 CPU 사용률입니다. 처음에는 SSD가 늘어나면서 성능이 같이 증가하고 CPU 사용량도 빠르게 증가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특히 SSD가 4개 넘어가면 CPU가 점점 400%, 500% 이렇게 사용을 하면, 어느 정도 CPU 바운드된 상황에서는 SSD가 많아지면 CPU 병목으로 성능이 잘 동작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실험이고요. 실제로 SSD가 24개씩 꽂혀 있으면 사용하는 CPU가 엄청나게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병목이 될 수 있다. 특히 DPU에서는 CPU 성능이 좋지가 않고, 보통 DPU에서 CPU가 8개에서 16개 정도 있게 되는데, 그러면 7개에서 14개 정도 SSD를 사용을 하면 CPU 병목 때문에 SSD 성능을 다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걸 주장하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리드라는 키밸류 스토어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DPU 기반 키밸류 스토어인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요청이 DPU의 암코어로 들어오면 이 암코어의 메모리 안에 있는 인메모리 인덱스를 거쳐서 SSD 로그 구조로 되는데요. 여기는
그 워크플로우를 최적화를 해서 CPU 오버헤드를 그냥 최소화하는 걸 목표로 했고, 뭐 SSD 4개를 사용을 했을 때 800K 정도 달성하는 걸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 친구를 이제 실험을 했을 때 SSD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성능이 더 이상 스케일업 되지 않는 걸 확인을 했고요. 뭐 그 이유는 당연히 CPU의 개수, 특히 이제 여기서 사용한 암코어는 8개, CPU가 8개인 친구인데 그 친구의 병목으로 인해서 스케일이 SSD 수의 증가에 따라서 뭐 성능이 잘 향상이 되지 않았다, 이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클라이언트에서 뭐 이렇게 DPU에 접근을 하는 아키텍처에서 보면은 원래는 DPU에 그냥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보내고 그리고 이 DPU에서 SS에 접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클라이언트에서는 NVMe 커맨드를 던지면 이 NIC에서 뭐 암코어에 있는 그 NVMe 타겟 커널 모듈을 지나서 NVMe 드라이브를 거쳐서 이 친구가 D램에 있는 SQ하고 CQ에 커맨드를 던지면 SSD가 가져가서 이렇게 다시 돌려주는 이런 구조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DPU 커넥스 X 시리즈로 이루어진 DPU는 이런 NVMe 오버 타겟 오프로드를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DPU에서 그 기능을 적용을 하면 이 SSD에 클라이언트가 접근을 할 때 이 커넥트 X 내부에 있는 하드웨어로 P2P로 요 NVMe SSD에 리드 라이트 커맨드를 던질 수 있게 해줍니다. 뭐 물론 Q는 D램에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냥 리퀘스트만 뭐 SQ나 CQ에 써주고 뭐 NVMe 도어벨 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암코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리드 라이트에 해당하는 NVMe 커맨드를 던질 수 있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 기존에는 SSD의 수요가 증가할 때 뭐 퍼포먼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CPU 사용량이 증가하지만 뭐 타겟 오프로딩 기술을 사용을 하면 CPU는 거의 망프루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타겟 오프로딩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디자인을 제안을 합니다. 뭐 제일 하고 싶은 건 사실 SSD가 많았을 때 CPU를 아끼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리드하고 라이트 패스를 나누었는데요. 일단 리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친구는 커넥트 X를 타겟 오프로딩을 사용을 하고 이제 그 기능을 사용을 해서 그냥 SSD에 바로 리퀘스트를 던져서 암코어를 거치지 않겠다라는 거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라이트는 암코어에서 처리를 하고 그 대신 배치를 시켜서 라이트 성능을 좀 끌어올리자, 이런 구조로 리드하고 라이트 패스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드 패스에서는 CPU를 하나도 사용을 하지 않고 라이트 패스에서는 사용하긴 하나 그래도 리드에서 사용을 하지 않는 만큼 뭐 성능의 개선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 친구의 읽기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클라이언트가 이 DPU 안에 있는 메모리에 존재하는 이런 테이블을 해시블록 테이블이라는 이 친구들이 사용하는 인덱스 구조의 테이블을 가져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블록 안에는 이런 키하고 밸류의 쌍이 들어있고 뭐 어떤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여기 블록 하나에 이제 키하고 밸류 여러 쌍들을 놓게 되는데요. 요청한 키가 요청한 RDMA로 요청한 요 블럭 안에 있으면 그러면 바로 이제 값을 반환을 하면 되고, 캐시 미스일 때는 새로운 데이터를 SSD에 채워서 넣어야 되는데요. 뭐 이때 이제 인메모리 구조에 있는 여기 last ts라는 요 친구를 보고 빅팀을 선정해서 SSD로 내리고 그리고 SSD에서 읽어오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최적화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 클라이언트에서 접근을 할 때 요 캐시 미스를 잘 핸들링하기 위해서 CAS를 사용을 해서 해당 슬롯을 잠가서 같은 키가 다른 슬롯에 이미 채워지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아토미시티를 보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SSD에서 읽어서 캐시 미스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일단 인메모리 인덱스에 저장된 요 next offset이라는 친구를 사용을 해서 SSD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 과정은 클라이언트가 직접 타겟 오프로딩을 통해 수행을 하고, 그래서 DPU의 CPU는 개입을 하지 않고요. 데이터를 가져온 후에는 아까 잠궈놨던 빅팀 슬롯의 RDMA 라이트로 이거 다 클라이언트가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RDMA 라이트로 DPU의 메모리에 새 데이터를 기록을 하고, 마찬가지로 락을 해제를 해서 다시 이 슬롯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단계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SSD에서 데이터를 읽고 캐시에 반영을 한 뒤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DPU의 암코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구조를 완성을 했고요. 정리하자면 읽기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요 RDMA 그리고 엔보이 오프로딩 기능을 통해서 DPU의 CPU를 바이패스하고 네트워크 IO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RDMA 성능을 풀리 유틸라이즈 못하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키밸류 페어를 블럭에 좀 더 많이 넣는 최적화 하나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시에 업데이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슬롯마다 플래그들을 두고 캐시의 일관성을 설계하는 프로토콜을 설계했습니다. 이 내용은 논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발표에서는 좀 아키텍처적인 내용만 발표하고 싶어서 요거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은 논문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칼리오의 쓰기 데이터 워크플로우인데요. 이 쓰기 같은 경우에는 CPU가 그러니까 DPU의 암코어가 개입을 하게 되고요. 일단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는 쓰기 요청을 RDMA에 요 DPU의 링 버퍼에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 DPU는 이 요청들을 모아서 배치드 라이트 방식으로 SSD에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암코어가 이 링 버퍼를 확인을 해서 이 링 버퍼에 데이터가 쌓여 있는 것만큼 SSD에 라이트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모아서 처리하는 이유는 I/O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쓰기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DPU가 클라이언트에게 이렇게 노티를 주게 되고, 마지막 단계에서 클라이언트는 캐시에 남아있는 데이터를 무효화해서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즉, 이 스칼리오에서 쓰기 경로는 클라이언트가 가볍게 요청만 던지고 암코어가 라이트 커맨드를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내리고 일관성 관리를 담당하는 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읽기 방식, 이전에 설명한 읽기와 달리 쓰기는 살짝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요. RDMA하고 DPU의 CPU가 모두 관여해야 하고, 요 기존 시스템인 이 친구들이 베이스라인으로 삼고 있는 리드라는 시스템에서는 각 쓰기 요청이 SSD에 2번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존에는 CPU와 SSD에 모두 부담이 발생하면서 쓰기 중심 워크로드에서는 병목이 발생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치를 도입을 했고, 그렇게 해서 쓰기 횟수를 줄여서 쓰기 스루풋을 크게 향상시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 디자인에 대해서 두 개만 설명드리고 마무리 지을 건데요. 일단 이 친구들이 DPU의 인메모리를 관리하는 인메모리 해시 테이블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일단 그 DPU의 D램에 존재하고 클라이언트가 RDMA로 직접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DPU 입장에서는 메모리를 RDMA로 노출만 시켜주고 있으면 그 DPU의 암코어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이 인메모리 구조를 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해시 블록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슬롯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키 밸류를 한꺼번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고 최대 1KB 까지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RDMA 리드 커맨드로 여러 개의 키 페어를 읽어서 레이턴시를 좀 떨어뜨릴 수도 있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요한 메타데이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컴플리트하고 오큐파이드는 캐시의 컨시스턴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고, 라스트 TS 같은 경우에는 요 키밸류 셋의 그 LRU 이빅션을 하기 위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넥스트 오프셋이라고 여기 존재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정보를 활용을 해서 실제로 SSD에서 리드를 진행을 하게 되고, 이 또한 넥스트 오프셋을 클라이언트가 읽어서 직접 NVMe 커맨드를 날리는 구조로 암코어를 바이패스합니다. 그리고 배치드 라이트 메커니즘인데요. 사실 크게 설명을 할 건 많이 없고요. 그냥 DPU의 D램에 링 버퍼를 하나 유지해 놓고 클라이언트가 RDMA로 직접 여기다가 어펜드를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키밸류하고 클라이언트의 아이디들을 적어 놓고, 이 링 버퍼가 어느 정도 차면 암코어에서 요 버퍼를 폴링을 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SSD에 플러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 다 끝나게 되면 클라이언트에게 노티를 날리게 되고, 노티를 날리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요 쓰기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아주 길게 이 컨시스턴시 문제를 언급을 하는데요. 제가 요거는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건데, 일단 이 친구는 여러 클라이언트가 DPU의 메모리에 RDMA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D램에 있는 링 버퍼에 암코어가 SSD 플러시를 내리는 이 과정들 간에 컨시스턴시가 보장이 되어야지 실제로 맨 마지막에 클라이언트가 쓴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잘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많이 적어놨는데 다 프로토콜 문제여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밸류에이션 셋업입니다. 뭐 커넥트 X6를 사용을 했고, 이 친구들 살짝 에뮬레이션을 했는데요. 논문에서는 실제로 커넥트 X, 그러니까 DPU 안에서 SSD에 접근하는 것처럼 다 설명을 해놨는데, 결국 SSD의 접근은 그냥 인텔 제온 CPU에서 CPU의 개수만 8개로 줄이고 메모리도 8기가로 줄여서 이게 DPU다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노드 5개를 사용을 했고, SSD는 삼성 970 프로를 사용을 했고, 베이스라인은 리드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고, YSSB 워크로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좀 물어본 것도 있습니다. 실험 결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스칼리오가 제일 성능이 잘 증가한다 이고요. SSD 늘려가면서 했을 때 그냥 리니어하게 성능이 잘 증가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고, 이거는 사실 CPU를 안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SSD 스루풋 그리고 IOPS 관련해서도 거의 스칼리오는 리니어하게 성능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리니어하게 성능을 증가하지 못하는 환경에 대해서도 아마 요 YCSB가 라이트가 좀 섞여있는 환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환경에 대해서는 뭐 리니어하게 성능이 증가하지 않지만 뭐 CPU를 라이트를 할 땐 많이 사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성능이 덜 증가하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성능이 다 잘 나온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라인에 리드 오프로딩을 하고 그리고 인라인 캐시를 추가하고 배치 라이트를 추가했을 때 각각 어느 정도 성능이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실험이고요. 여기서 베이스라인에서 각각 하나씩 추가했을 때 성능이 다 잘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커맨드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레이턴시를 보는 실험인데요. 스칼리오의 배치드 라이트 같은 경우에 배치드 라이트를 사용을 해서 뭐 스루풋과 레이턴시를 다 잘 만족을 시켰다라는 거고, 배치드 라이트를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을 비교했을 때 배치드 라이트를 사용했을 때 스루풋을 더 많이 향상시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요거 제가 컨피그레이션을 정확히 안 가져왔는데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요, 이 친구는 디스어그리게이티드 키밸류 스토어에서 요 JBWave 시스템을 잘 지원을 하겠다, 이런 논문이고, SSD IO를 타겟 오프로딩 시켜서 DPU의 CPU를 바이패스 하겠다, 그리고 요 인메모리 캐시하고 SSD 두 개로 나누어서 클라이언트가 인메모리 캐시를 RDMA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조금 더 캐시의 성능을 잘 사용을 해보겠다 라는 거고, 그리고 라이트에서 배치드 라이트 메커니즘을 적용을 해서 스루풋과 CPU 이피션시를 높였고, 그리고 캐시를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접근을 했을 때 컨시스턴시를 잘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토콜을 잘 설계를 했다라는 논문입니다.